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누망입니다.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글로벌 트리플 악재에 증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전력난까지 겹쳐서 코스닥은 장중에 천이 붕괴됐고요. 나스닥 니케이는 2%대의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주식이 모두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위주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악재에 외국인도 팔자로 전환을 해서요. 코스피 3천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요.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시총 1, 2위인 나라의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다시 반등할 것으로 봅니다. 자, 28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순간적인 표정을 굉장히 잘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우연인지 연출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도와 포커스 그리고 표정으로 보았을 때 연출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진은 시장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하지만 언젠가 주가는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점점 식어가는 동학개미의 화력, 비투 차단의 양도세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 개인은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재상승을 예상하겠습니다. 하나투어 내일부터 전면 출근이라고 합니다. 첫 위드 코로나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제2의 창업에 나서는 하나투어라고 합니다. 전면 출근에 이어 상품도 리뉴얼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투어는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전 직원 출근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극복이 되고 해외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나투어를 응원합니다. 문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악화가 60%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 1등은 양도세와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와 강화, 그리고 임대차 3법입니다. 자, 1등과 2등의 차이가 매우 적습니다. 대출 규제 문제가 심각하고요. 부동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앞두고 은행들 이단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이어 하나은행도 계약 연장 때 오른 만큼 대출한다고 합니다. 기업은행은 모집인 대출 전면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세 대출이 줄면 반전세가 늘고 월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서민의 주거비는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HUG 분양가 인근 비슷한 단지 시세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세를 반영할 만한 그런 아파트가 없는 지역도 있겠죠. 그리고 인근에 새 아파트가 없고 낡은 아파트만 있는 그런 단지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세 반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건설사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자 소형이라도 잡자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매입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 타이틀처럼 소형이라도 잡자가 아닙니다. 소형밖에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이죠. 이제 1억이 있으면 1억의 집을 사야 하고 5억의 돈이 있으면 5억의 집을 사야 합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좋은 집만 오른다는 전문가가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은 필수제이고 서민도 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가 줄고 반전세가 늘고 월세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주택자도 현금을 준비할 시기로 보여집니다. 강남 도곡 우성 재건축 첫발 정비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390가구가 600가구 이상으로 탈바꿈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재건축을 해야 평면이 좋아지고 집의 숫자가 늘고 주거가 쾌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재건축을 추천합니다. 자, 한물간 규제의 역내 불균형 심해지는 수도권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과밀 억제권의 법인을 설립을 하면 등록 면허세가 표준세율 대비 3배 중과되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도 크게 오른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도 해당 권역에 따라 나뉘는 가운데 시흥은 수원, 성남, 고양 등과 함께 과밀 억제권역으로 묶였으며 화성은 용인, 파주, 평택 등과 함께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화성, 용인, 파주, 평택 등은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과밀 억제권역에 법인이 생기면 세금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과 인접한 지역은 법인을 만들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고령 가구 셋 중에 하나는 독거노인이다. 16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죠. 도심에 큰 집을 보유하는 것과 노후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살면 방 하나를 쓰고 나머지를 임대하여 소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투자를 알면 노후에도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령자 1인 가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결혼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한국의 활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럽과 모든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혼돈의 전세계 증시, 비관론, 반도체 비관론에 미국 긴축까지 겹쳐서 삼성전자, TSMC가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반등할 것으로 봅니다. 인공지능 알렉사가 로봇으로 아마존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집안을 모니터링하고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5에서 10년 후에는 고객들이 가정에서 로봇에 의존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정용 로봇이 나오고 있고요. 1가구 1로봇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 추풍 낙엽인데도 돋보이는 인도 베트남 펀드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 북미, 유럽, 일본, 한국 주가가 모두 하락했지만 인도, 러시아, 베트남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증시는 상승으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지수 상승에 베팅한 개미 급락장의 울상이라고 합니다. 자, 주가를 상승시켜서 하락에 투자한 개미를 털고 또 주가를 하락시켜서 상승에 투자한 개미를 털어냅니다. 그 후에 재상승으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운지구 주거복합타운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미래형 도시 재생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좌측 사진은 현재 타워 크레인이 보이고 지금 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우측 사진은 완공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도심의 낙후 지역이 상전 벽해가 되죠. 사업성이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속도내는 오세훈표 도심개발, 4대 문안 태생부터 직주근접, 규제에 눌려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았었다는 기사입니다. 자, 결국 개발될 곳은 개발이 됩니다. 그곳은 사업성이 높은 곳이죠. 핵심 일자리와 가깝고 낙후된 지역은 반드시 개발이 됩니다. 반면에 핵심 일자리와 멀어서 집값이 싸고 개발이 안 되어 노후도가 매우 높은 곳은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야만 사업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교회 집사 200억 사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강남 대형 교회에 교인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이 6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자, 폰지 사기의 시작은 1920년인데요. 이미 100년의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찰스 폰지가 미국에서 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아이템은 아주 다양한데요. 주식, 토지, 리조트, 코인, 인터넷 게임, 그림 등등입니다. 사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진행 순서는 첫 번째, 대박 투자 아이템이 있다고 알리고요. 두 번째, 여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연 수익률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합니다. 네 번째, 친척이나 친구 등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수익률을 더 높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몇 달은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잠적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투자를 죄악시하는데요. 그래서 투자에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부러운 마음, 질투의 마음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에 하나님이 관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 투자와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속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도 비신앙인도 투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스스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2년 이상을 공부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